이혜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야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분야별로. 예, 어느 분야라고 할 것 없이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분야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은 노인 인구가 많고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 노인 분야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노인들에 대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국가의 지금까지 지켜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이분들이 세상에 살 날이 젊은이들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됐다.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여기 보니까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출산, 이제 물론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출산부터 어린 영유아, 보육, 0세에서 5세 이렇게 상당히 과거 우리가 생활했던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국가, 도 이렇게. 그래서 노인 분야가 제일 취약하니까 노인 분야에 2019년도에 주력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제 보는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지금 급식 종사자 경로당 270개소에 하기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조례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근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급식비와 급식 인력 지원. 예. 근데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금액을 쪼개가지고 반틈만 해주시고 몇 개 되지도 않는 6개소에 다 해줘도 6천만 원도 안 되는데 경로당 270개소에 전 금액 다 해가지고 1년에 10억 넘는 금액입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셨을 때 그거는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시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저희들은 판단할 때 경로당도 4시간, 하루에 4시간으로 했잖아요. 농한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숫자가 이제 6개소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고 6개소에 다 해도 6천만 원만 하면 1년 내내 뒤집어 쓰고도 남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경로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제일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모르십니까? 아직 그걸? 이제 저희가 본 견해는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이잖아요. 집에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네.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정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 양쪽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고 해주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기 급식 종사자 인건비에 그럼 경로당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왜 반틈 잘라서 해주십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이거는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은 270개소 전 금액을 다 반영하시고 좀 이해가 안 돼요. 형평성도 안 맞고 어디에 먼저 취약한 곳에 먼저 투입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균형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으니까 이거 수정 예산 반영하실 수 있으세요? 해주는 김에 그냥 해주세요. 경로당 해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 만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센터장, 교사 165만 원 받고 있어요. 호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급식 종사자 지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거든요. 공공근로로 지원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공공근로보다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에서 빠지잖아요. 공공근로가 얼마 받아요? 한 곳에 한 명씩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했다니까요. 공공근로 금액보다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공공근로는 연속성이 없어서 아이들이 방학 때 공공근로가 꼭 공백이 생기니 그 연속성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맞지 않으니 필요한 인력을 쓰게 해달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지금 깎인 거예요. 깎인 거. 공공근로 지원해 주다가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처음이 아니라 이거 공공근로에서 지원이 알고 됐던 거예요.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반이 깎인 거예요. 공공근로 이제 예산으로 보면. 여기를 지금 4시간으로 잡아서 저희는 20일치에 갖고 66만 8천 원 기준이었는데 하루 그 한 개수당. 네. 그 한 달에 40만 원씩 근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40만 원 갖고 어떻게 인력을 씁니까?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또 반틈을 가지고 가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급식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네. 66만 운영비나 급식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서 한 명을 채용해서 쓰라는 그런 거죠. 저희들 생각은 오전에는 거의 쉬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나와서 애들이 어차피 경로당하고 비슷해요. 4시간 저녁이든 점심이든 방학 때는 점심 해줘야 되고. 예. 전에 그 지역아동센터 그 급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시고 계시죠? 유효기간 지나고 급식 네. 인력이 없어요. 공공근로 인력이 와서 그런 거 책임 안 지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어떤 곳이 더 열악한지. 네, 이 사업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가장님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금액은 이렇게 아끼시고 절반으로 쪼개서 공공근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반만 편성을 해갖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임의용 지원 사업 지원 근거 있습니까? 임의용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임용 지원 계획을 운영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장씩 70세 이상 어르신들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전 노인 어르신들에게 예, 지원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업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복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업소에서는 그걸 현금 대신 쿠폰을 받아서 이제 방법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뒤에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또 이제 그럼 계획이 완벽하게 안 서 있네요. 세부 운영 계획은 추후에 이제 시행하기 전에 또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건데 쿠폰으로 할지 뭐 바우처 카드로 이용하는 식으로 그 농협하고 제휴해 갖고 하는지 우리 도내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한 20군데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용 지원 7억 2,842만 4천은 예산 서 있잖아요. 예. 지원 건거 지금 준비 안 되고 계획도 확실하게 안 서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 어느 것이 더 시행할 때 좋은 방안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셔야죠. 정확하게. 예, 여기 계획은 있어요. 쿠폰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수정 예산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 잘라서 아까워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곳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거니까 이거 뭐 좋은 경로당 급식도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왜 왕창 투자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예산 설명하실 때 그러셨어요. 7번째, 아이들의 꿈,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 인접 지역에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인접 지역 확인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표가 없다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이 계시고 다 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주장했는데도 안 되고 공공근로에 그나마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요 사항은 지금 보조금 실링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이 금액을 많이 그런 쪽으로 보조금 실링 다른 것 좀 맡기시고 아이들한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검토를 어려운 아이들. 무주 같은 이런 시골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장 열악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세요. 똑같은 급식 인력 지원 사업 아닙니까? 수정 예산 반영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실링이 지금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 환경 개선비 이런 것도 다 해주던 거예요.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도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추가된 게 없어요.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수정 예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실링 다른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거 저기 차감하고 감하고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이미 딱 배정이 돼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요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또 내년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 하니까 이 하실 사업 때- 때문에 다른데 보조금 심의회를 열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그래서 내년도나 이런 때 더 100% 반영한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예, 이미 사업비는 한도 내에서 딱 맞춰져 있으니까 부서별로. 기획실 예산계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수정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